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드과 봉크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까지 보았던 튜토리얼들은 모두 사이클링 74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브젝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외부 익스터널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오브젝트는 피들과 봉크고요. 피들과 이 두 오브젝트는 vud.org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꼭 이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주세요. 이거보다 더 높은 버전이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이 버전으로 할 것이라 이 버전으로 받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cnmet.berkeley.edu라는 홈페이지에서는 아날라이저 오브젝트, 피들과 똑같은 오브젝트예요. 피들 아니면 아날라이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되게 많은 익스터널 오브젝트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외부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맥스에 갖고 와 넣는지 보시고 다양한 익스터널 오브젝트들을 다운받아서 한번 직접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어떻게 맥스에 넣는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압축을 풀면 이 폴더를 열어보면 피들과 봉크에 모두 확장자명 헬프가 있고요. MXO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킨토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맥스를 우클릭 해주세요. 혹은 컨트롤 클릭 하시면 이제 패키지 내용 보기에서 콘텐츠, 리소시스, C74, 그다음에 익스터널에 분류를 해놨어요. 맥스는 맥스, 뭐 MSP면 MSP. 근데 틸드가 붙은 오브젝트죠. MSP에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MXO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넣어주시고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놔서 대치를 누를게요. 하고 봉크도 확정자명이 MX온 걸로 대치해주세요. 다음에 헬프 파일은 C74에서 이제 헬프 폴더로 들어가서 MSP에서 헬프를 대치. 근데 뭐 새로 넣으시는 분들은 대치 이런 거 안 뜰 거예요. 대치하면 됩니다. 저는 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외부 익스터널 오브젝트들을 이제 사용할 때 이게 32비트냐 64비트냐 어떤 모드에서 맥스와 호환이 가능한지 꼭 보셔야 돼요. 이 두 오브젝트들은 지금 32비트에서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응용 프로그램에 가셔서요. 맥스를 우클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보 가져오기에서 32비트 모드에서 열기가 체크가 돼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체크가 돼 있고요. 그거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열기할 때 여기서 여는 것보다 우클릭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여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맥스가 열리면 새로운 패치를 켜서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피드 하고 주황색 오브젝트가 떴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보실 수 있지만 한번 헬프 창을 열어보시면 네, 잘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필수 아규먼트를 안 넣어서 주황색으로 비활성화된 오브젝트로 보이는데 필수 아규먼트를 넣어주면 이제 잘 작동이 됩니다. 봉크 한번 볼까요? 봉크는 제대로 똑같은데 피들도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다시 보면 사이클링 74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기본 오브젝트는 하면 아규먼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정보가 떠요. 되게 친절하게 어떠한 아규먼트를 넣을 수 있다 했는데 봉크 같은 것도 뜨면 좋겠지만 이제 외부 오브젝트들이라서 그런지 제공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꼭 헬프창에서 보고 공부를 하셔서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가는지 숙지를 해야 합니다. 피들부터 볼게요. 피들부터 보면 피들은 사운드에 대한 분석을 출력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헬프창에서 어떠한 메시지 박스들을 입력받는지 볼 거고요. 먼저 여기서 DAC를 켜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미디 값을 M2F로 바꿔서 프리퀀시가 페이저로 들어가 있어요. 이 페이저 신호가 샌드해서 시그하고 리시브해서 시그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피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메시지 박스들을 볼게요. 앰프 레인지 40, 50. 이 뜻은 이제 작은 진폭과 높은 진폭의 기준선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보다
낮거나 높으면 아웃풋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비브라토하고 50, 0.5 이 숫자는 50ms 이상, 0.5 간격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즉 0.5 간격이라는 것은 반음을 의미합니다. 반음 이상 벗어나지 않으면, 즉 0.5 이상 한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한음으로 유지가 됐을 때, 길게 유지가 됐을 때 아웃풋으로 결과값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어텍하고 100하고 10 이렇게 있는 메시지 박스는요. 100ms 이상 그 뒤에 어택으로 느껴지는 10dB의 진폭량이 들어오면 아웃풋으로 결과값을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 중에 이제 more than 1dB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아마 오타일 것 같습니다. 1이 아니라 10이겠죠. 지금 숫자로 10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새로 시작하는 만큼의 어택이 느껴지면 출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nd partial 이라는 메시지 박스는 어떤 피치를 결정할 때 더 높은 부분의 partial들은 낮은 부분보다 강하지 않다는 특성에 따라서 그 피치를 이루는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7개의 partial을 분석해 피치를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매개 변수 값을 이제 프린트 해라 이 의미인데요. 맥스 콘솔을 한번 열고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고 프린트를 눌러보면 지금 이러한 값들이 피들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 모드는 1이 ON이고 0이 OFF예요. 그래서 1이면 자동으로 켜진다. 어떤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피들이 분석을 해주는데 오토가 0으로 꺼져 있으면 이제 뱅을 누를 때 출력이 가능하게끔 한번 오토 모드를 변경해 볼까요? 0 해보고 캔슬 하고 한번 눌러주고 켜면 반응이 없죠. 이럴 때 어떤 순간에 뱅을 보내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다시 1로 고칠게요. 1로 와서 다음은 피들에 들어가는 필수 아규먼트들에 대해서 볼게요. 1024, 1024는 윈도우 사이즈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1, 피치 아웃렛 해서 몇 개의 음을 출력할 것인가, 몇 개의 음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아규먼트인데 3까지 되고요. 1이 디폴트 값입니다. 그리고 다음 아규먼트는 찾을 주파수와 음량 그래서 디폴트 값이 20이에요. 지금 20개 정도를 찾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최대는 100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of picks to output이라는 아규먼트인데요. 지금 제가 이 아규먼트로는 20개의 주요 주파수와 음량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20개 중에 3개를 그 찾은 것 중에 3개를 아웃풋으로 내보내겠다라는 뜻이고요. 디폴트 값은 0입니다. 지금 하나하나씩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게요. 다시 제가 오토 모드를 1을 했으니까 키면 자동으로 막 이제 신호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아웃렛에서는 현재 소리를 프린트해 줍니다. 클릭해서 X 콘솔 창을 한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현재 피치 값이 프린트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끄고 두 번째 아웃렛에서는 또 다른 어택이 들어왔을 때 현재 소리 말고 어택이 들어왔다 싶으면 뱅이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그것을 프린트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웃렛에서는 미디 노트 값과 벨로시티 값이 언팩이 돼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미디 값은 지금 프리퀀시로 바뀌어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 값은 그대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웃렛에서는 앰플리튜드 값을 데시벨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웃렛에서는 분석된 배음 중 현재 아규먼트는 20개의 배음을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3개의 배음에 대한 피치 정보가 지금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규먼트가 3으로 아웃풋을 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얘를 4, 나는 네 번째 배음까지도 보고 싶어 하면 루트도 4로 맞춰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2, 4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네 번째 배음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들과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피들과 똑같은 오브젝트로 아날라이저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요. 이 오브젝트도 보면 피들에서 해주는 메시지 박스 명령어들과 동일해요.
동일해서 둘 중에 더 분석을 잘 해주는 것 같은 오브젝트를 설정해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봉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봉크는 더 재밌어요. 입력받는 소리를 분석하여 그 소리에 따라 어떤 실시간 반응을 출력을 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먼저 봉크에 들어가고 있는 메시지 박스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트래쉬에서 threshold라는 뜻의 줄임말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데 이 의미는 신호가 50을 넘어야 하며 6으로 떨어졌을 때 어택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min 벨로시티인데 출력할 최소 벨로시티입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음은 무시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해서 4, 0.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 분석 소리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숫자의 의미는 4개의 분석 영역을 각 0.7씩 앰프량을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봉크가 어떤 식으로 분석됐는지는 조금 나중에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전의 분석에 대한 소리를 가려주는 메시지 박스고요. 이제 디바운스 하면 어택과 어택 사이의 최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런 모드는 이제 봉크를 훈련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권장값은 10이라고 합니다. 0은 학습 모드를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어왔을 때 일단 봉크 오브젝트가 이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학습을 하고 런 0은 종료한다는 뜻이고요. forget은 마지막 템플릿을 잊어버리라 라는 메시지 명령입니다. 학습 모드에서 이제 템플릿을 지우고 녹음하려면 forget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write는 템플릿을 텍스트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파일에 씁니다. 그리고 write로 이제 저장한 것들을 갖고 와서 불러올 수 있는, 다시 write는 저장용, read는 불러오는 용으로 메시지 박스 자주 썼죠. 그렇게 보는데 이 템플릿 값들을 읽어오고 편집이 가능하다는 건 봉크에서 조금 있다가 출력되는 값들을 볼 텐데요. 보면 숫자들이 막 떠요. 이 숫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텍스트를 저장을 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하면 맥스 콘솔에서 지금 어떠한 메시지들 들어가고 있는지 템플릿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숫자 값들을 이 라이트에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다른 경로에다가 그다음에 그 저장한 것을 리드로 불러올 수 있고 하는 메시지 박스가 될 텐데요. 봉크는 메시지 박스에 지정된 값들에 따라 입력되는 소리를 분석하고 서로 다르게 분석된 소리를 추적해서 실시간으로 그것에 맞는 출력을 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봉크의 분석법에 대해서 살짝 말하면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 비례해서 필터가 배치됩니다. 즉 리니어하게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파 대역보다 고주파 대역에 분석하는 필터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크의 첫 번째 아웃렛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 따라 봉크가 반응을 하고 있죠. 봉크의 첫 번째 아웃렛에서는 이제 쿡 됐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표현은 컴퓨터용으로 row와 반대말이에요. 어떤 정보를 처리된 정보다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정보가 처리되기 전, 지금 이쪽 아웃렛에서 나오죠. 어떤 정보로 얘가 처리가 되기 전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 다 프린트가 되도록 할 수 있고요. 봉크를 지나서 계산된 정보를 쿡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봉크를 지나기 전에 정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된 정보가 지금 신스라는 서브 패치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분석된 소리를 여기서 나게 하고 있는데 패치를 열고 박수를 막 쳐보면 쿡된 정보들이 각각 프리퀀시와 엔벨로프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언팩되어 나가는 세 번째 아웃풋이 계산을 걸쳐서 사이클의 주파수를 결정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수가 세면 셀수록 사이클에 들어가는 주파수가 높아져서 고음이 출력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팩되어 나오는 두 번째 아웃풋은 엔벨로프를 결정해 줍니다. 박수가 세서 큰 숫자를 받으면 $1에서 200ms까지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릴리즈의 경사가 가파르고요. 작은 숫자를 받게 되면 반대로 릴리즈의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박수의 세기에 따른 음색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하면 같은 200ms를 높은 숫자를 받으면 0까지 빨리 내려올 수밖에 없고 낮은 값을 받으면 0까지 완만하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것에 따른 음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크도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external object P들과 봉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오브젝트들은 모두 입력받은 신호를 분석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봉크는 분석에 따른 실시간 반응을 출력해주는 흥미로운 오브젝트인데요. 소리 반응만 출력해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받으면 얘가 소리 말고 어떤 다른 것들도 출력될 수 있게 하면 되게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